안녕하세요. 졸업작품 3 배리어 프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본 발표에 앞서 저희가 청인이기 때문에 생소하실 터미널로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각 장애인에는 농인과 구하인이 존재하고 이 중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대상은 한국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입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게 된 동기는 현재 존재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대표적으로는 모두 거대한 기계에 인베디드 된 형태로 나와서 관공서 같은 곳에만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 통역사는 현재도 농인 200명당 1명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저희 수어 통역기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졸업작품 2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수어 영상으로 보여주지 말고 그냥 텍스트로 보여주면 안 되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안 됩니다. 청각 장애인 중 글을 아예 읽거나 쓰지 못하는 문맹의 경우 30%나 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나마 필담을 사용하는 인구 비율이 높다면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겠지만 그것 역시도 4.4%로 매우 낮습니다. 반면 수어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은 69.3%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한글이라는 게 애당초 한국어로 말하는 내용을 받아 적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말을 잘 하지 않는 청각 장애인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글을 익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상되는 발음이 있어야 따라 읽으면서 쉽게 외우는데 정확한 발음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의 목표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농인과 청인 사이에 장벽을 어느 정도 허물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청인이 소수인 농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났던 차별들을 완화하고 결론적으로 인식의 개선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데모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농인분께서 서울시청을 찾아가고 계신 상황입니다. 행인에게 길을 물어보지만 역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 시청이요? 저기 좌회전해가지고 다음 신호등에서. 네? 이때 저희 어플이 등장합니다. 아, 시청 가는 길은 여기 주차장에서 좌회전하고 다음 신호등 뒤 아파트로 가면 돼요. 네, 된 거. 됐을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농인분께서 서울시청에 안전하게 도착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농인분께서 길을 찾아가시려 하시는데 횡단보도 여러 개를 거쳐가야 해서 조금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 앞에 횡단보도 건너셔가지고 오른쪽으로 건너가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다시 저희 어플이 등장합니다. 네, 가는 길이 좀 위험하실 것 같은데 가는 길은 위험해서 행인분께서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시게 됩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것 외에도 여러 상황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시나리오입니다. 방금 보신 데모 영상에 나온 앱은 이런 플로우로 동작합니다. 먼저 청인으로부터 말을 입력받고 STT 모델을 통해 텍스트로 변환해줍니다. 변환된 텍스트는 청인이 보게 되고 맞으면 다음 단계로, 맞지 않으면 다시 입력을 받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간 텍스트는 NLP 모델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형태소 분석을 하고 형태소 분석된 결과에서 수어에 맞게 처리 과정을 거친 뒤 서버로 넘겨져서 단어 단위로 영상을 가져와 농인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전과 다르게 직접 스마트폰을 조작해가며 사용해야 하는 저희 앱의 경우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인분들께서는 필담이 불편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가이드 영상도 수어로 제작하여 삽입했습니다. 모든 UI 하단에는 이 핑크색 물음표가 있고 여기를 누르게 되면 가이드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앱의 시작입니다.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고 받은 결과를 STT 모델로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텍스트는 이 화면에서 청인에게 보여지게 되는데 맞으면 수어 번역 버튼, 아니라면 음성 재인식을 누르면 됩니다. 수어 번역 버튼을 눌렀을 경우 텍스트가 NLP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한 단계씩 보여드리겠지만 이건 먼저 결과입니다. 이 과정을 유저가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앱 사용 시에는 이 부분은 안 보이게 되지만 실제로 개발 중에는 이런 식으로 결과를 확인하며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이 형태소 분석 결과이고 아래에 나온 게 레마티제이션까지 끝마치고 서버로 갈 준비가 된 NLP 완료 결과입니다. NLP가 돌아가는 플로우도 정리해봤습니다. 들어온 텍스트에 대해서 형태소 분석을 마치고 단어 단위로 쪼개서 해당 텍스트에 동사 태그가 있다면 레마티제이션을, 아니라면 불필요한 단어 제거 과정을 거쳐서 단어와 태그가 저장되게 됩니다. 불필요한 단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조사, 부사, 보조사 등이 다채롭게 붙고 또 어미의 활용이 굉장히 많은 언어입니다. 하지만 수어는 그런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손과 눈짓, 얼굴 표정 등으로 그를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부 제거해줍니다. 다음으로 레마티제이션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동사 한정으로 하면 스태밍이나 레마티제이션이나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동사를 고려해서 어간을 찾기 때문에 품사를 고려하는 레마티제이션이라 명명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먹었습니다가 먹다가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AI 허브에서 수어 영상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단어 영상만 저장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영상이 너무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장 영상들이 있었는데 저희 앱은 단어 단위로 영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문장 영상을 사용하려면 이를 단어 단위로 끊어줄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그 과정입니다. 이것이 플로우의 처음인 몰핀 파일입니다. 단어도 마찬가지고 문장 역시도 다 이러한 몰핀 파일을 하나씩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 각 단어가 나오는 시작 초와 끝의 초가 나타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문장을 단어 단위로 끊어서 영상으로 저장해 줍니다. 서버에서 영상을 가져올 때 뜻이 같은 단어가 여러 개 있으면 키값에 대해서 오류가 나기 때문에 중복을 제거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1138개의 단어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파이어베이스에 저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족한 데이터를 보충하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완료됩니다. 저희가 저장한 영상에 대해서 저희가 NLP를 돌린 결과가 얼마나 영상을 잘 찾아오는지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스트를 정의하고 500개의 랜덤한 문장을 통해서 이를 측정합니다. 서버로 영상을 찾기 위해 넘긴 단어 중 제대로 영상을 찾아온 단어의 비율을 ratio, 1-ratio를 코스트로 정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 병원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라는 문장에 대해서 레마티제이션까지 마치고 나면 저 병원 왼쪽 돌다 이렇게 나오는데 병원 왼쪽 돌다는 서버에서 영상을 찾아올 수 있지만 저라는 단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ratio는 4분의 3, 즉 0.75가 되고 코스트는 0.25가 되는 겁니다. 코스트를 정의한 이유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코모런 형태소 분석기 기반의 레마티제이션 함수가 있었는데 이를 통한 수어 NLP 결과가 서버에서 영상을 잘 못 찾아왔기 때문에 못 찾아오는 정도와 저희가 구성한 함수의 정확도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코스트를 정의했습니다. 저희는 만들어진 레마티제이션 함수가 아니라 형태소 분석 결과로부터 수어에 대한 다양한 예외 처리를 추가하고 불필요한 단어 제거 로직을 만듦으로써 새로운 레마티제이션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코스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의 경우 강점으로는 청인이 아닌 농인을 대상으로 한 앱이기에 이 점에서 많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초기 사용자의 거부감이나 아직 저희가 프로토타입이기에 커버하지 못하는 의사소통 사이의 애로사항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소스를 오픈소스로 배포할 것이기 때문에 수어 통역 시장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정부 정책의 증가와
농인의 여러 행사나 활동의 참여 증진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협으로는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시장 트렌드의 변화에 의해 예측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용자의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한국농아인협회 아래에 있는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의 여러 지회들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 지회, 구로구 지회, 강서구 지회에 지속적으로 연락 중입니다. 사용자 피드백이 어느 정도 모이면 즉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려서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위키 페이지와 깃허브 링크입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오픈소스로 배포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 앱의 구조나 사용한 기술들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중 깃허브에서 각 기능별로 브랜치를 나누고 병합은 디벨롭 브랜치만을 사용하는 식으로 깃플로우를 따라서 개발을 진행했기에 효율적인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질문에 미리 답변을 드려보자면 먼저 기존의 비슷한 프로그램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무엇이 더 그렇게 다른가 하는 점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10월 30일에 나온 한국 수어 자동 번역 소프트웨어 버전 1.0을 예시로 들어보면 일단 오픈소스로 배포된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나온 것은 6,600만원짜리 AI 기반 지능형 민원 안내 시스템 누리뷰이기 때문에 여전히 엄청 큰 기계에 인베디드로 나와서 관공서 같은 데 있다는 한계점은 극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즉 수익을 생각하지 않는 저희의 모바일 앱이기 때문에 접근성과 편의성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개발 계획 같은 경우 저희 앱의 경우 청인의 말을 농인의 수어로 번역해주는 번역기입니다. 하지만 번역이라는 것은 양방향이 기본이겠죠. 그에 대해서 수화라는 앱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와 반대로 농인의 수어를 청인의 말로 바꿔주는 것만 가능한 앱입니다. 이 분야가 컴퓨터 비전 분야와 엮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고 따라서 그러한 연구 혹은 앱과 협력하여 양방향 번역기인 앱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